추석 명절이 끝나고 난 뒤 가정 불화로 이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처 방안 알아봅니다. 포항과 경주 지역의 소나무 제선충병 확산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0만 그루에 가까운 소나무가 제선충병에 걸렸고 경주 외곽의 왕릉숲까지 감염됐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을 기르는 동물 복지가 알을 낳는 닭 농장에 이어서 이달부터 돼지로도 확대됐습니다. 맛있는 빵보다 건강한 빵을 고집하며 거대한 공룡과 맞서고 있는 빵집이 있습니다. 제빵왕을 꿈꾸는 사장님을 피플인사이드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상으로 추분인 오늘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닷새간의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공기가 다소 서늘한데요. 절기상 추분인 오늘 아침 기온은 20도를 밑돌고 있지만 낮에는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28도, 안동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추분이 지나면 낮의 길이가 짧아지죠. 그만큼 가을이 깊어진다는 뜻인데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가을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대구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9월 내내 이어지던 늦더위도 이제 물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즐거운 추석 명절이 끝났지만 추석 기간에 불화가 생긴 가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추석 이후에 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장을 보러 온 주부들에게 추석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물었습니다. 명절에는 너무 남자들은 너무 많이 이렇게 쉬기만 하고 여자들이 계속 일하는.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바로 친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추석 명절은 주부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부부 갈등의 촉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이렇게 촉발된 부부 갈등은 이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구 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인 9월 30일 이후 10월의 이혼 사건 접수 건수가 930여 건에 이르러 9월과 11월보다 200건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 신청 사유는 시댁과의 갈등, 과중한 가사노동, 시댁과 친정 차별 등 명절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감정의 골이 주된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명절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시댁에서 힘든 노동을 이어가는 아내의 소외감을 먼저 이해하고 따뜻한 대화로 아내의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내들도 불만을 쌓아놓기보다 그때그때 푸는 것이 감정의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정당하게 시댁 식구나 생산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호소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이런 기능적인 대화를 익히고 부부 갈등이 해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 대구 가정법원이 마련한 전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혼 접수 단계 이전에 당사자나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숙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전문 상담을 마련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가정법원의 전문 상담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용역업체의 노동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부터 20일 동안 대구와 경북 지역 청소, 경비 등 85개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없는 사업장은 3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 업체의 80%가 근로자 2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천여만 원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은 곳도 80%를 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해외 진출 기업과 수도권 기업이 도내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도내 특화 산업체가 생산시설을 신설 또는 확장할 경우 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의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은 이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입주 비용의 일부나 설비 투자 금액 가운데 7%에서 22%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신증설 보조금으로 13개 기업에 112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포항과 경주 지역의 소나무 제선충병 확산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0만 그루 가까운 소나무가 제선충병에 걸렸고 경주 외곽의 왕릉숲까지 감염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로 치솟은 웅장한 금강송과 더불어 우리나라 소나무 품종을 대표하는 경주 안강형 소나무, 신미감의 극치를 이루는 안강형 소나무가 호위무사로 털을 잡은 흥덕왕릉에도 제선충병이 덮쳤습니다. 남산하고 이 흥덕왕릉이 제일 아름답고 예쁜데 지금 재상충 때문에 좀 많이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진해는 사람으로서는 안타깝죠. 경주시와 포항시 경계지역 야산에는 소나무에 단풍이 든 듯 벌겋게 말라 죽은 소나무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줄잡아 10만 그루에 육박합니다. 야산에 국한됐던 제선충병이 아파트가 밀집한 주택가까지 번졌습니다. 수십 년 애지중지 소나무를 키우고 있는 조경업계는 자체적으로 방제를 하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고가 품은 몇 천만 원 이래 가는데 웬만한 농장이면은 다 5억 정도, 안 그러면 뭐 1, 20억 정도에. 여기에다 가평과 안성 등 경기도에서도 올해 새로 제선충병이 발생해 가뜩이나 방제 예산이 부족한 산림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인식은 심각 수준인데도 관계 당국의 대응은 크게 느슨해졌습니다. 제선충 발생 초기만 해도 소나무 이동을 단속하는 초소가 곳곳에 운영됐지만 요즘은 모두 폐쇄됐습니다. 예산 타령으로 방제 시기를 놓치고도 양 시청은 제선충병 확산을 이상고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올해보다 5만 톤 늘어난 42만 톤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수급조절용 비축은 올해와 같은 37만 톤으로 유지하고 아산과 한중일 쌀 비축 협정에 따른 약정 물량으로 5만 톤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공비축이 확대되면 수급 안정과 함께 정부 양곡관리 운영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항제철소는 종전 8cm가 최고이던 후판 제품의 두께를 20cm까지 늘리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께 20cm 이상의 극우판 제조 기술은 세계적으로 독일 딜링거와 신일철주금 등 일부 제철소만 보유하고 있는데 포항제철소는 추가 설비 투자 없이 6개월의 연구 끝에 기술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독일과 일본의 기술과 비교해 제조 원가를 낮추고 빠른 납기를 보장할 수 있어 수입에 의존해온 국내 에너지 플랜트용 강제를 대체하는 한편 해외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밀집 사육으로 대표되는 공장식 축산이 갖가지 부작용을 낳으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을 기르는 동물 복지가 이 산란계에 이어서 이달부터 돼지로도 확대됐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어른 한 명이 겨우 누울 정도로 비좁은 철제우리, 200kg이 넘는 돼지들이 다리조차 제대로 뻗지 못하고 평생을 보냅니다. 또 서로 물어뜯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꼬리나 송곳니도 잘라냅니다. 가축의 이런 고통과 스트레스를 없애 축산의 질을 높이자는 동물복지가 이달부터 돼지로도 확대됐습니다. 동물복지 양돈 농장에서는 좁은 공간에 개별적으로 가두어 기르지 않고 무리지어 사육해야 합니다. 또 질병치료 목적 이외에는 항생제 등을 투여해서는 안 되고 꼬리와 송곳니도 잘라내면 안 됩니다. 양돈 그리고 내년도에는 육개 그리고 2015년도에는 한우 유구 젖소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동물복지 인증 제도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소비자에서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동물복지는 지난해부터 알을 낳는 닭농장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41개 산란계 농장에서 52만 마리가 동물복지를 누리며 사육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달걀은 일반 달걀보다 탄력과 두께가 배 이상 높고 신선도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한 번도 항생제를 쓴 적도 없고요. 소비자들한테 제가 좋은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유럽연합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양도는 1.4배, 산란계는 3.9배의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비용 대비 수익성이 관건이긴 하지만 우리와 FTA를 맺은 유럽연합이 밀집 사육 금지를 교역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동물복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수성 아트피아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연극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공식 초청작 3개와 프린지 공연, 리딩 페스티벌, 배우와의 만남으로 꾸며집니다. 공식 초청작은 연극 거기와 지난해 동아연극상에서 작품과 연출, 연기 등 3개 부문을 석권한 그게 아닌데, 그리고 지난해 리딩 페스티벌 선정작으로 애국지사 박희광의 일대기를 담은 연극 그 남자의 자서전 등입니다. 프린지 공연은 수성 아트피아가 제작한 가족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이 선보입니다. 영천 한약과일축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닷새간 영천 강변공원과 완산동 약정거리, 도동 한약유통단지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한방특구와 영천과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체험을 연계한 한방과일 특판 행사를 대대적으로 운영하고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 특화 부스를 운영합니다. 영천시는 시민 화합 행사와 농업인 단체 행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시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로 승화시킬 예정입니다. 경주시 국책사업단이 올 연말까지 존속 가능한 한시기구여서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시기구로 신설된 국책사업단은 그동안 3차례 연장 조치 끝에 올해 말까지 존속할 수 있지만 행정기구에 관한 정부의 규정에 따라 더 이상은 존속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주 방패장과 한수원 본사건설,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한수원 사택건설 등 방패작 유치지역 지원 사업이 많아 후속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제차 수리비는 낮아지고 보험료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는 내년부터 외제차 수리 항목별 시간당 공임과 부품 단가 등 모든 세부 내역을 고객에게 알리고 대체 부품도 쓸 수 있도록 해 수리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개발원은 각 보험사로부터 외제차의 차종별 손해율 통계를 제공받아 외제차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우수 상품들을 볼 수 있는 대구 우수시장 상품전시회가 27일부터 사흘 동안 대구시 중구 대봉동 신천둔치에서 열립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시 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40개 전통시장에서 70여 개 점포가 참여해 다양한 상품을 전시 판매합니다. 대구시 상인연합회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면 값을 3% 깎아주고 가요제와 떡매치기 같은 부대 행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포항과 경주 지역의 첫 단풍은 평년보다 1일가량 늦은 다음 달 18일쯤 처음 볼 수 있고 다음 달 27일에는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올가을 단풍 예보를 통해 오는 30일 설악산에서 첫 단풍이 시작돼 중부 지역과 지리산은 다음 달 4일에서 16일, 남부 지역은 다음 달 14일에서 31일 사이에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설악산은 다음 달 18일, 토암산과 내연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 산은 다음 달 27일 이후에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동네 골목 상권이 고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제빵업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이 맛있는 빵보다 건강한 빵을 고집하면서 이 거대한 공룡과 맞서는 빵집이 있습니다. 값은 좀 비싸더라도 좋은 재료만을 사용해서 이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게 이 빵집의 철학인데요.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30년 넘게 빵의 본질을 연구해오면서 제빵왕을 꿈꾸고 있는 박영태 사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빵집 1호점을 여신 게 2009년도니까 지금 4년 만에 4호점까지 여셨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제가 준비한 대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거의 가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그 손님이 그렇게 안 오신다면 그만큼 성장을 못 했겠죠. 동종업계에서 보면 빠른 편이죠. 예, 정직하게 만들면 이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예, 물론 저희들이 프랜차이즈만큼은 마케팅 능력도 없고 뭐 경쟁력도 없지만 다만 좋은 재료, 정직한 재료를 가지고 정직한 제품을 만들면 손님들은 분명히 그걸 아신다. 제가 밀탑에 근무할 당시만 하더라도 대구는 굉장히 괜찮은 빵 소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랜차이즈가 대구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퍼져나갔습니다.
예.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 대구는 프랜차이즈 도시입니다. 제가 물론 하는 게 100% 옳은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겁도 없이 그냥 덤벼들었습니다. 예. 맛있는 빵보다 예. 건강한 빵을 추구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 빵에 대한 이 사장님의 철학이나 예. 소신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는 화학적인 재료를 넣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재료와 견주어서 이길 수 있는 건 제가 볼 땐 건강한 먹거리가 먼저다. 예,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건강한 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었을 때 손님은 분명히 알아줄 것이다 라는 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박영태 사장은 한때 누구보다 화학재료인 강제 발효제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빵을 먹은 사람들이 소화가 안 되고 신물이 올라온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그 이유를 찾다가 화학재료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난 뒤부터 천연 효모와 콩유산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을 널리 알려서 혀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빵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제빵왕 박영태 사장의 꿈입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였습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추분인데요. 오늘 아침 기온 20도를 밑돌며 서늘한 상태지만 낮에는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28도, 안동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비가 오면서 이 낮 기온도 조금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간간히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단 비 소식은 없는 상태고요. 또 동해상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0도, 낮 기온 28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구미의 현재 기온 1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8도로 약간 덥겠습니다. 봉화의 현재 기온 11도로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7도, 의성 28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2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